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최근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 때문에 좀 난리가 났었죠. 유충이 발견되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수돗물 나오는 곳마다 필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필터 수요가 늘어나니까 일부 온라인 업체들의 악덕 상술까지 나타났는데요.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값을 2배 이상 부풀려서 재판매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꼼수 판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런 경우 이게 전자상거래인데요. 전자상거래 업체가 자신들이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공급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속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으로 이 근거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3월에 마스크 대란 때도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꼼수 가격 인상을 단행했던 온라인 쇼핑 업체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었는데요. 최근 공정위는 이번에 이렇게 필터 등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가격을 올려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 마스크 대란 때와 똑같이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외에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수돗물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최소한 정수나 이와 가정에서 배관 같은 거, 탱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소홀히 입증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주민인 입장에서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은 참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지만 주민들이 단체로 이에 대해서 대책을 구하거나 여기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방법 등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요. YTN 라디오 양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양담소 홈페이지에 자주자주 놀러와 주세요.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한 뉴질랜드 방송사가 심층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외교관 A씨의 성추행 혐의를 보도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의 성추행,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변호사님 또 전문 분야시니까요. 네.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그 구체적인 소식을 좀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지난 25일에 뉴질랜드 방송국에서 한국 고위 외교관 A씨가 2017년 말에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을 때 그 대사관 남자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뉴질랜드 경찰 이 외교관이 다른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네. 뉴질랜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허브 측은 한국은 뉴질랜드 법원이 발부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또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한국 대사관의 CCTV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CCTV 영상 자료를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지 언론사는 이 A씨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성범죄 혐의 외교관을 부당하게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하는 방송이 되면서 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당시에 지금 외교관이 했다는 네. 그 행동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지금 그 방송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2017년 말에 뉴질랜드 근무 당시에 그 뉴질랜드 국적의 직원의 엉덩이, 네. 엉덩이, 그다음에 뭐 손 이런 부위를 좀 민감한 신체 부위를 3차례 정도 만졌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이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대사관 소재의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허리 벨트 주변, 그다음에 손 이런 데를 만졌다라는 진술이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대사관에 A씨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네. 별도 조치가 없고 또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피해를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뉴질랜드도 피해 조사한 다음에 가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가해자가 지금 뉴질랜드에 없다 보니까 수사가 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뉴질랜드에서 네. 이 측에서 경찰에서 해당 외교관에 대해서 뭐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있을까요? 일단은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의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면은 범죄인 인도를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문제가 됐었죠. 범죄인 네. 인도 손모 씨 그것처럼 이 사람은 범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뭐 뉴질랜드로 송환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우리나라에 했다고 이렇게 저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들일지는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법원 결정을 통해서 네. 인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CCTV 영상 자료나 네.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달라 네. 이렇게 요청하고 있나 보네요. 네. 혐의를 어느 정도 좀 뭐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나라는 뉴질랜드지만 원래 대사관은 그 대사관 나라의 어떻게 보면 국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뉴질랜드에 있는 네. 한국 대사관은 땅을 빌려준 것은 뉴질랜드긴 하지만 사실은 한국 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수사상 필요해서 한국 측에 CCTV라든 게 있으면 증거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 제공을 요청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응할지는 한국에서 결정해야 되는 네.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가해자는 한국이고 네. 범행지는 또 한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서도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이제 피해자가 뉴질랜드니까 또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이 수사를 그렇죠.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네. 이게 좀 충돌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피해자가 예. 뉴질랜드 사람이고 그래서 네. 이거를 보낼지 말지 좀 애매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외교부에서는 당사자가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 네. 하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 보니까 2017년도에 에티오피아 대사가 하급자 3명을 상대로 성폭행, 성추행했다라는 의혹이 있었고 네. 또 러시아 문화원장이 현지 대학생을 성추행한 사건, 또 파키스탄 대사관에 근무하는 또 고위 외교관이 대사관 여직원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술을 권한 다음에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사건 네. 또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 취임 초에 네. 성비 감사 보고서까지 공개를 하면서 성비 근절을 강조해 왔었는데 네.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뭔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성인지 감수성 하면서 정말 나름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정말 일부만 감수성 교육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이런 고위공직자들은 특히나 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네. 본인의 어떠한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걸 좀 인지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계속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네. 사실 이제 이게 사실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면은 뭐 그것도 문제이긴 한데 네. 어쨌든 외교를 담당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가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국격에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더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외교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징계 조치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네,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 범죄를 범한 게 맞으면 적극적으로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가서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맞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든 뉴질랜드에서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일단 감봉 처분이 나온 걸로 보면은 이 사안이 어느 정도는 혐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뭔가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이런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 뉴질랜드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꼭 자주 들러주시고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끝곡 제니스 이안의 S17 들려드리겠습니다. 양소영이었습니다. I learned the truth at 17 that love was meant for beauty queens. In high school, girls with clear-skinned smiles who married young and then